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적분을 이용하여 입체의 부피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앞에서 배운 정적분의 의미를 간단히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화면의 식을 보겠습니다. 왼쪽은 A에서 B까지 fx dx의 정적분입니다. 이 정적분은 오른쪽과 같이 리만 합이 극한으로 정의됩니다. 즉 구간 A에서 B까지를 n개의 작은 구간으로 나누고 k번째 작은 구간 안에서 임의의 점 xk를 하나 선택하여 그 점에서의 함수값 fxk에 작은 구간의 폭 델타 xk를 곱합니다. 이것을 k는 1에서 n까지 모두 더하고 n을 무한대로 보낸 것이 정적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적분의 중요한 기하학적 의미가 하나 있죠. 함수 fx가 구간 a에서 b까지 양수라면 이 정적분은 함수 y는 fx의 그래프와 x축, 그리고 두 직선 x는 a와 x는 b로 둘러싸인 영역의 넓이가 됩니다. 이것 알고 있죠? 이제 이 정적분의 생각을 평면의 넓이에서 입체의 부피로 확장해 보겠습니다. 먼저 먹음직스러운 고구마가 하나 있습니다. 이 고구마를 일정한 방향으로 잘라보면 여러 개의 얇은 슬라이스로 나누어집니다. 따라서 고구마 전체의 부피는 이 작은 슬라이스들의 부피를 모두 더한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각 슬라이스의 부피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입체에서는 슬라이스의 모양이 복잡할 수 있지만 단면의 구조가 단순하고 그 넓이를 구할 수 있다면 문제는 간단해집니다. 그러한 구조 가운데 단면이 원이 되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이러한 입체는 평면의 영역을 어떤 축을 중심으로 회전시키면 자연스럽게 만들어집니다. 몇 가지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직사각형을 회전시키면 원기둥, 삼각형을 회전시키면 원뿔, 반원을 그 지름을 중심으로 회전시키면 구가 만들어집니다. 또 축에서 떨어진 직사각형을 회전시키면 가운데가 비어있는 원기둥 모양이 되고 원을 그 원과 떨어진 축을 중심으로 회전시키면 도넛과 같은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평면의 영역을 어떤 축을 중심으로 회전시켜 만든 입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입체를 회전체라고 합니다. 이제 함수의 그래프로부터 회전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살펴봅시다. 함수 y는 fx의 그래프와 x축, 그리고 두 직선 x는 a와 x는 b로 둘러싸인 음영 부분의 영역을 생각해 봅시다. 이 영역을 x축을 중심으로 한 바퀴 회전시키면 함수의 그래프는 입체의 바깥쪽 면을 만들고 영역의 내부도 함께 회전하면서 속이 채워진 회전체가 만들어집니다. 지금은 x축을 중심으로 회전시켰지만 회전축은 y축이나 다른 직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 회전체의 부피를 구해봅시다. 음영 부분의 구간을 먼저 5개의 작은 구간으로 나눕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실제 음영 부분을 나눈 각각의 조각이 직사각형인 것은 아닙니다. 위쪽 경계가 곡선이기 때문에 우리는 실제 작은 영역을 계산하기 쉬운 직사각형으로 근사하는 것입니다. 직사각형의 넓이는 왼쪽 리만합, 오른쪽 리만합, 중앙 리만합과 같이 정할 수도 있고 각 작은 구간 안에 임의의 점을 선택하여 그 점에서의 함수값으로 정해도 됩니다. 이 직사각형들을 x축을 중심으로 회전시키면 5개의 원기둥이 만들어집니다. 이 중에서 k번째 원기둥의 부피를 vk라고 합시다. 원기둥의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두께입니다. k번째 원기둥의 두께는 델타 xk이고 반지름은 fxk입니다. 여기서 xk는 k번째 작은 구간에 속하는 임의의 점입니다. 따라서 원기둥의 밑넓이는 파이 곱하기 fxk의 제곱이 됩니다. 그러므로 k번째 원기둥의 부피 vk는 파이 곱하기 fxk의 제곱 곱하기 델타 xk가 됩니다. 이제 5개 원기둥의 부피를 모두 더하면 시그마 k 이퀄 1에서 5까지 파이 곱하기 fxk의 제곱 곱하기 델타 xk가 됩니다. 하지만 이 값은 실제 회전체의 부피와 정확히 같지는 않습니다. 실제 음영 영역을 직사각형으로 근사했기 때문에 오차가 있습니다. 구간을 더 많이 나누어 원기둥을 더 얇게 만들수록 이 오차는 작아집니다. 구간을 더 작게 만들기 위해 앞에 오를 임의의 자연수 n으로 바꾸어 일반화합니다. 당연히 n이 커지면 오차가 줄어든다는 것은 직관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n을 무한대로 보내면 각 원기둥의 두께는 0에 가까워지고 부피의 합은 실제 회전체의 부피에 가까워집니다. 따라서 회전체의 부피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 이퀄 1에서 n까지 파이 곱하기 fxk의 제곱 곱하기 델타 xk가 됩니다. 이것은 리만합이 극한이므로 a에서 b까지 파이 곱하기 fx의 제곱 dx의 정적분이 됩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봅시다. 이와 같이 회전체를 여러 개의 얇은 원판으로 근사하고 그 원판들의 부피의 합을 정적분으로 나타내어 회전체의 부피를 구하는 방법을 원판법, 영어로 디스크 메서드라고 합니다. x축을 중심으로 회전시키는 경우 회전체의 부피는 아래와 같은 정적분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부피를 vx라고 표시한 것은 x축이 회전축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회전축이 달라지면 부피를 나타내는 표기도 그에 맞게 바꾸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몇 가지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의 부피입니다. 반지름이 r인 구를 생각해 봅시다.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인 원에서
X축 위쪽의 반원으로 둘러싸인 영역을 X축을 중심으로 회전시키면 구가 만들어집니다. 이때 y는 루트 r제곱 빼기 x제곱이고 얇은 원판의 반지름은 y입니다. 따라서 구의 부피는 파이 곱하기 마이너스 r에서 r까지 y제곱 dx의 정적분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y제곱은 r제곱 빼기 x제곱이고 좌우가 대칭이므로 이 파이 곱하기 0에서 r까지 r제곱 빼기 x제곱 dx의 정적분이 됩니다. 이제 부정적분을 이용하여 계산하면 구의 부피는 3분의 4파이 r 세제곱이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구의 부피 공식이 정적분으로 그대로 얻어졌습니다. 다음은 밑면의 반지름이 r이고 높이가 h인 원뿔입니다. 직선 y는 h분의 r 곱하기 x, x축 직선 x는 h로 둘러싸인 삼각형 영역을 x축을 중심으로 회전시키면 방금 언급한 원뿔이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원뿔의 부피는 파이 곱하기 0에서 h까지 h분의 r 곱하기 x의 제곱 dx의 정적분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역시 부정적분을 이용하여 계산하면 3분의 1파이 r제곱 h가 됩니다. 이로써 우리가 알고 있는 원뿔의 부피 공식도 정적분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함수로 둘러싸인 영역을 회전한 부피를 구하여 봅시다. 이번에는 y는 x제곱과 y는 x로 둘러싸인 영역을 x축을 중심으로 회전시켜 보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가운데가 비어있는 회전체가 만들어집니다. x가 0에서 1 사이에서는 y는 x가 바깥쪽 반지름, y는 x제곱이 안쪽 반지름이 됩니다. 따라서 단면적은 바깥쪽 원의 넓이에서 안쪽 원의 넓이를 뺀 값입니다. 그러므로 회전체의 부피는 파이 곱하기 0에서 1까지 x제곱 빼기 x 4제곱 dx의 정적분이 됩니다. 부정적분을 이용하여 계산하면 최종적으로 15분의 2파이가 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평면의 영역을 어떤 축을 중심으로 회전시키면 회전체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회전체를 회전축의 수직인 방향으로 아주 얇게 나누어 각 단면의 넓이를 정적분하면 회전체의 부피를 구할 수 있습니다. 가운데가 비어있는 경우에는 바깥쪽 원의 넓이에서 안쪽 원의 넓이를 빼서 단면의 넓이를 구하면 됩니다. 따라서 오늘의 핵심은 회전체의 부피는 회전축의 수직인 단면의 넓이를 정적분하여 구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피적분 함수에 따라 정적분이 다양한 개념을 나타내는 경우를 학습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